2020년 3월 19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방송을 안 킬 수가 없는데 코스피가 146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불과 제가 이 3월 16일 날인가 허경영 총재님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 코스피가 171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 코스피 어떻게 되냐고, 앞으로 앞으로 V자 모양으로 급반등을 하냐, 바이러스 사라진다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높아져서 이 코스피가 급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총재님께서 그건 착각이다, 앞으로 이제 코스피는 계속 폭락한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진짜 총재님 말대로 코스피가 무서운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불과 한 2주? 한 열흘 전만 해도 이게 코스피가 2000이었잖아요. 2000이었는데 지금 이제 1460까지 떨어진 거고, 불과 3일 만에 이게 또 250이나 떨어진 거예요. 이거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이거 앞으로 더더욱 떨어져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시던지 아니면은 파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코스피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2만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만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19,000이 돼버렸어요. 19,000이. 얘네들도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3만에서 2만까지 떨어지고 거기서 더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증시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하락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폭망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미국이 왜 이렇게 경제가 폭망해가고 있냐면은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무섭게 되니까 트럼프가 뭔 짓을 했냐면은 캐나다의 국경을 폐쇄했다고 해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2020년 3월 19일 국경을 폐쇄했어요. 폐쇄한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전시 대통령이라고 하죠. 근데 이 트럼프가 이 캐나다랑 국경을 폐쇄하기 전에 이미 유럽과의 국경을 차단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 유럽과 국경을 차단한다, 최소 30일 동안은 차단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내놨고, 그러니까 중국과도 차단하고 유럽과도 차단하고 이제는 캐나다와도 이제 국경을 폐쇄하겠다,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시 대통령이다, 나는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지칭했다. 국가 전시 상황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지금 3차 세계대전 이런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적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 전시 상황이라고 말을 한 거죠. 지금은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폭락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경제는 폭락하게 되고 망해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먼저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3일 전에 트럼프가 계속 연준의 그 제롬 파월을 압박을 했어요. 너 빨리 금리 낮춰라, 빨리 제로금리 만들어라, 제로금리 만들고 양적 완화 해라, 이런 말을 계속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제롬 파월한테. 그러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내가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트럼프가 이런 말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다우지수가 너무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제롬 파월이 인하를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금리 인하했으니까 이제 양적 완화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다시 살아나겠지 하면서 아주 행복해 이러면서 아주 좋아, 아주 행복해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착각인 게 뭐냐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 전에 이 ECB, 유럽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1000조 규모의 자산을 매입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정도의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양적 완화 하겠다 하고, 미국의 연준에서도 이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이러한 정책을 발표를 하니까 뉴욕 증시가 올라가긴 했어. 어제자 기준이에요. 이거는 어제자 기준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진짜로 이거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급반등을 해요, 또 갑자기. 왜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적 완화 하면은 무조건 경제는 살아나요. 그냥 간단히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양적 완화는 무조건 경제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5.2%가 갑자기 상승을 하는데, 이게 상승을 하다가 또 그 다음날 오늘자 기사를 보자고요.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급반등 하다가 하루 못 넘긴 경기 부양 약발, 글로벌 증시 급락, 다우지수 2만이 결국 붕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급락을 한 거예요. 2만을 붕괴했어요. 그 문제를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지. 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를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계속 폭락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또 오후 2시 35분 40분 전 기사네요. 이 버냉키와 옐런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이
이 미국의 그전 연준 의장들이죠. 버냉키가 2008년도에 연준 의장 맡은 애고, 그 다음이 옐런이고, 연준 회사채를 매입해라, 새로운 양적 완화를 제안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양적 완화 더 해라, 1조 3천억 달러 규모로도 부족하다, 이거보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로금리로 낮추고 그래도 경기가 안 살아나, 그러니까 양적 완화 850조 원 규모로 하겠대. 그걸 발표했어. 그래도 안 살아나. 그러니까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겠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1,500조 정도로 늘렸어. 그래도 경기가 안 살아나. 그러니까 이제 버냉키랑 이 옐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적 완화 더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바로 이건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허경영 총재님과 인터뷰를 했을 때 총재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날아간 돈이 지금 한 8천조는 된다, 800조 양적 완화로는 부족하다, 그거보다 한 10배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실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작 지금까지 한 양적 완화의 규모가 1,500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국경을 폐쇄하고 있어요. 유럽과도 차단하고, 캐나다와도 차단하고, 중국과도 차단하고, 전 세계 국경을 폐쇄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수 경제가 말이 안 돼. 실제로 날아간 건 8천조인데 고작 1조 5천조 규모의 양적 완화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다우지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계속 폭락하겠지. 계속 급락하겠지. 이 다우지수, 미국의 다우지수가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바로 전 세계인데, 미국의 경제가 좋고 안 좋음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좋고 안 좋음이 결정이 되는데, 근데 이 미국의 다우지수가 앞으로도 계속 폭락할 거예요. 왜? 양적 완화를 8천조 규모의 양적 완화를 안 하니까. 뭐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 1인당 트리클 업 정책으로 통장에다가 250만 원씩 꽂아주고 막 그거 한다고 해봐. 그거 다 쓸데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다우지수는 계속 폭락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폭락합니다. 잘하면은 1000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트럼프가 딜레마에 빠진 게, 결국에 어쨌든 양적 완화를 8천조를 해야 돼요. 트럼프는 이 경제 살리려면은. 지금 당장 뭐 몇 년 후를 걱정할 게 아니라 트럼프는 자기 재선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재선이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 봐, 사람들이 트럼프 재선 뽑아주겠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부터 계속 이제 연준에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양쪽 하나 더 해라, 이걸로 안 되잖아, 한 몇천 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파월을 계속 압박할 거예요, 연준 의장을. 근데 압박해가지고 만약에,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연준은 민간은행이잖아요. 미국 정부에 소속된 게 아니잖아요. 이 연준과 미국 정부는 다르잖아요.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은행이에요. 여기는 뭐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대통령이 되고 지금 연준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는 있어. 그 뜻은 뭐야? 어쨌든 트럼프와 이 유대인 세력 간에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다는 거야. 둘이 아예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서로 융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융합이 된 거지 아예 한 몸은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연준이 진짜로 8천조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켜. 그래서 미국 경제 살리고 났는데 이 연준은 어쨌든 민간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언론 선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가 8천조나 빌려줬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우지수 거품이 엄청나게 꼈다. 지금 이 다우지수는 기형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품 좀 빼야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려요.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트럼프가 부양을 해놨는데 그게 다시 한 번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연준에게 양적 완화 좀 해라, 양적 완화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트럼프는 그 유대인 세력들에 길들여지는 거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은 점점 더 약화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은 채무 많아도 양적 완화 엄청나, 정부 추경 비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미국, 일본보다 한국의 채무 비율이 낮다, 그래서 추경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양적 완화에 들어갔어요.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한국도 거기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5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겠다 해. 근데 박원순은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야. 뭐 사실 우리나라 경제 살리려면 허경영 대표님처럼 6천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원순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거보다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우리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은 100%, 일본은 400%가 넘는다며 미국,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 추경은 11조 7천억 원 규모인데,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 더 하자, 박원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양적 완화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나라의 양적 완화 규모는 이게 트리클 다운이에요. 뭐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트리클 다운으로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거를 아래로 꽂아주는 과정에서 그 중간 과정에 이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걔네들이 예산을 다 빼돌려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추경은 몇십 번을 한다 한들 이게 효과가 거의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 보면 돼. 그리고 효과는 없는데 그 다음 해에 걷어들일 세금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양적 완화는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가 필요한 나라이긴 한데, 지금 근데 아직도 이 네티즌들이 뭘 모르냐면은 뭐 기축통화국, 세계 최대 소비국가 비교하는 원숭이 클래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뭘 몰라.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가 안 되는 나라인 줄 알아요. 얘네들은 기축통화국이고 세계 최대 소비국가 비교한다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가 가능한 나라거든요. 뭐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인데 한국 원은 위험으로 유명한 돈이고 일본 엔이나 미국 달러는 최고의 보험인데 빚이 1억 있는 내과 전문의하고 빚이 1,000만 원 있는 중졸 백서하고 같은 취급하냐 뭐 이러면서, 한국은 기축통화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양적 완화를 하면은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은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물가가 폭등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분단국이잖아요. 만약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양적 완화를 6천조로 해, 그러면 그 6천조라는 규모의 상당 부분이 어디론가 숨어버려요. 지하로 숨어버린다든지 이 해외로 막 빠져나가요. 이 돈들이. 분단국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돈들을 자꾸 해외로 막 빼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요. 미국은 금융위기 때 한 6조 달러의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사라졌어. 근데 우리나라는 1100조를 했는데 그 중에 1000조가 사라졌어. 무려 90%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이 돈들이 막 쌓이지가 않아. 돈들은 어쨌든 계속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 강국이잖아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인데 수출 비중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거든요. 무역 의존도가 70%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 이런 무역국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이 물품을 만들어내는 이 제조업의 비율이 GDP 대비해서 세계 최고 국가예요. 화폐를 막 풀잖아요, 우리나라 내수시장에. 그럼 이 화폐들이 이 내수시장에서도 원활하게 잘 돌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이제 해외에 팔아가지고 달러도 자연스럽게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 원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또 수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당연히 이제 달러도 많이 확보가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 양적 완화로 가질 수 있는 이 장점들이 많이 가진 국가가 없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의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막 미국, 일본 이런 나라만큼 우리도 그만한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경기 불황이 지금도 엄청나게 심각한데, 지금이 사실상 전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말이 안 좋은데 지금보다 더 안 좋아져 봐. 어떻게 지금은 우리나라 공장들이 버티고 있어. 어떻게 지금도 많이 파산하고 줄도산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심각해져가지고 우리나라 공장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막 파산하고 사라지고 막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양적 완화 해도 소용없어요. 양적 완화 해가지고 돈이 풀리면은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수요를 맞춰줄 이 공장들, 이 공급 기반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 마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거예요.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콜록콜록 거리고 막 여기저기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멍도 들고 막 입 찢어지고 피나고 막 그런 상황인 건데, 공장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공급 기반이 사라진다는 거는 팔다리가 잘리는 거랑 똑같아. 막 팔다리가 다 잘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돈을 푼다 해도 거기에 맞춰줄 우리나라의 내수 기반들이 다 사라지면은, 그때는 우리나라 진짜 망합니다. 양적 완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빨리 허경영 총재님의 이 천재성을 알아보고 이 정책을 빨리 알아봐야 돼, 이거를. 근데 지금 세계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맞춰가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 양적 완화 들어가라. 양적 완화 들어가도록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을 퍼뜨리게 만들고,
너네 양적완화 해라. 양적완화를 하면은 당연히 허경영 총재님의 정책이 다시 재조명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한국 경제가 빨리 망해야 사람들이 허경영을 빨리 알아봐. 네, 그럼 여러분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해주시면은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진면목을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